네, 이번 472호는 저희가 커버 스토리로 월성 원전 204분 미스터리를 담았습니다. 지난번 9월 12일 오후 8시 32분에 규모 5.8의 지진이 경주 일대에서 발생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시간 뒤에 한국 수력 원자력은 원전에 이상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 56분, 그러니까 204분 뒤에 월성 원전 4기가 가동을 중단합니다. 204분 동안, 이 우여곡절의 204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 청관율 기자가 추적해서 커버 스토리로 담았습니다. 커버 스토리를 또 같은 패키지로 묶인 기사는요, 아마 여러분들 다 좀 긴장을 하셨을 텐데, 우리 집은 안전한가? 또는 내가 일하는 곳은 안전한가? 이른바 내진 설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이호선 기자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지진의 후폭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지진에서 유일하게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경주가 아니라 김천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로 코레일 외주화 작업을 하고 있던 직원 2명이 숨졌는데요. 도대체 이 지진이 발생한 다음날 새벽 김천 구미역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전혜원 기자가 심층적으로 추적했습니다. 몇몇 언론에는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사고 과정에서 이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도급 하청 관련된 종사자분들인데요. 손수레를 밀어서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분들 이야기, 이분들의 산재 이야기를 저희가 이번에 추적을 했습니다. 이번호 472호 국장 편지에도 제가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2년 만에 이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최근에 전국의 핵으로 부상한 최순실 씨인데요. 최순실 씨 얼굴을 저희가 처음으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진을 찍게 되었고, 이 과정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조남진 기자, 사진 기자를 모시고 취재 경위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전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 취재 뒷이야기를 김은지 기자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김은지 기자 또 모셨는데요. 지난주에 김은지 기자가 매우 바빴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도 추적을 했지만 또 최경환 의원 그 인턴 출신 불법 채용 의혹과 관련돼서도 또 취재를 했고 기사를 썼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사항인데요. 최순실 씨 관련돼서 취재 뒷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최순실 게이트가 흔히 이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기자들 사이에서 뭐 물밑으로지만 상당히 좀 많은 이야기는 오고 갔었는데, 이게 첫 보도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미국 쪽에서 어떤 좀 보도가 좀 있었었나요? 그런 얘기가 또 들려서요. 한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이 썬데이 저널이라고 하는 미국 이 주간지에서도 이 처음으로 이 최순실과 미르재단 그리고 이 K스포츠와 연관성을 제기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더 앞서서는 사실은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라는 곳 자체를 주목했던 곳은 또 이 TV조선이기도 합니다. 아, TV조선, 조선일보, 그쪽에서 좀 다뤘군요. 그 미국 쪽 보도랄지 또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TV조선 보도보다도 한겨레 신문 보도가 좀 더 진척된 건 아무래도 K스포츠 센터장이 최순실 씨와 좀 특수한 관계, 뭐 이것 때문에 좀 더 진전되고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K스포츠는 재단법인인데요. 이 재단법인의 어떤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최순실 씨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이 썰이 돌던 사실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보도가 좀 더 파장을 낳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이사장이 정동춘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스포츠 센터장으로서 이 최순실 씨가 다니는 곳에 이 센터장이다라는 사실을 이 한겨레에서 가장 먼저 보도하면서 그것이 정치권을 비롯해서 굉장히 큰 파장을 낳았던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지 기자도 이제 추적을 했지만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순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경련 회원사인
뭐 삼성, 뭐 SK, LG 이런 대기업 순서대로 이제 모금액이 이 일정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인 말 그대로 분배라는 인상을 많이 줬는데, 그 물론 이제 정경련 쪽에서는 부인하긴 합니다만 그 양쪽 미르와 K스포츠 모두 그런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여기는 A는 얼마, B는 얼마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인상을 받았거든요. 실제로는 모금액이 어떻습니까? 보면은? 이제 그런 걸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얼마나 출연을 받았는지를 예.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재단법인 이것들을 떼어보니까요.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이 기업 순위별로 결국 그렇죠. 모금을 예. 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가장 많이 모금액을 낸 곳은 당연히 삼성이었습니다. 이 총 합쳐서 이 계열사들을 125억 원을 냈는데요. 예. 그 외에 LG, 현대 이 순으로서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순으로서 돈을 냈다라는 상황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것이 정말 자발적인 출연금이었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이제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제3자가 됐든지 소위 말하면 인위적으로 기업 어떻게 보면 이제 모금을 가장한 그 분배를 했다라고 이제 이런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정경련 쪽에서 나서서 또 이게 해명도 하고 정경련이 미르와 K스포츠에 이제 적극적으로 운영에 개입하겠다라고 이제 좀 수습하는 모양새던데 이게 과연 수습이 될까라는 좀 의문도 있거든요. 예, 뭐 사실은 수습을 하려고 했으면 보도가 나온 첫날부터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것이 굉장히 굴러가면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예. 이 정경련의 공식적인 해명이 나온 거는 목요일 저녁 정도부터입니다. 예. 이승철 부회장이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입장을 부인하면서 그것을 계속 이제 무언가가 정리된 듯한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면 오늘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거든요. 예. 이 국정감사에서는 정무위에서 이 이승철 부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나와서 더 파장이 커지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경련이 이제 속칭 이 총대를 메고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또 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버이연합 게이트부터 해서 이제 정경련 이름이 계속 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 때도 어떻게 정경련 부분이 좀 다뤄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김은지 기자가 취재한 대목 중에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른바 이제 이 최순실 게이트가 공론화되는 과정에 권력 다툼에 좀 그런 산물이 아니냐 이런 말도 좀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발언의 맥락이 뭐 어떤 의미인 거죠? 이게 제가 만난 야권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좀 재밌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로부터 나온 정보가 절대 아니다. 예. 이것은 결국 권력 안에서 나온 정보고 예. 자기들끼리 자중질환하는 모습이다라는 건데요. 예. 여기서 나오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 여당뿐만이 아니라요. 예. 일종의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한 역할을 했던 보수 언론도 거기에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여서요.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그 근거로서 이러한 미르재단과 관련되어 있는 첫 보도를 한 것이 TV조선이었고 예. 공교롭게도 그 보도가 멈추게 된 것은 이 조선일보와 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관련되어 있던 그렇죠. 이 예. 사건을 이 정부 대통령 발언으로서 이 대통령 발언에 준하는 청와대 대변인이 국기문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예. TV조선에서 공교롭게도 이 보도가 쏙 들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일부를 하고도 이 특종을 빼앗겼다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는 이 관련 보도가 나온 날 사실은 굉장히 짧게 다루고 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도 사실 이걸 쫓아가지 않고 있는 모양새여서요. 참 이게 공교롭다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TV조선 또는 조선일보가 이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좀 말도 좀 돌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엊그제인가요? 이석수 특별감찰관 국정감사 지금 출석 예정이었는데 사표를 또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역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뭐 꼼수 사표 이런 또 얘기도 들리는데요. 예, 이제 하필이면 그게 또 금요일 밤입니다. 예. 금요일 밤에 이 사표, 이미 제출된 사표를 몇 주 동안 미루다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예. 것은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왜냐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석수 예. 특별감찰관이 이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예. 여기 나와서 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윤석열 팀장이 이 국정감사에 그렇죠. 나와가지고는 예. 일종의 이 폭탄 발언들을 예, 했습니다. 예. 뭐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는 예. 것들 때문인데요. 행여나 그러한 사태가 또 재발될까 하는 좀 악몽이 정부로서는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요일 밤 뉴스 가치가 적은 날
이렇게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해버린 게 아니냐라고 또 그렇죠. 볼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보도에 의하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 시절에 미루와 K스포츠 이 고액 모금과 관련돼서 내사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증언을 할 건가가 굉장히 좀 관심사였는데 아무튼 청와대가 나서서 이석수 이 특별감찰관 사표를 수리하고 또 한편에서는 정경련이 나서서 뭔가 좀 수습하는 모양새이긴 한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와 관련돼서 그때도 이제 흔히 제2의 정윤회 문건 사건이 되는 게 아니냐. 즉 그 말은 의혹은 많았지만 검찰이나 이쪽에서 덮고 다시 또 이게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전망 뭐 기자들 사회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수순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일 수는 있는데요. 예. 이제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정윤회 문건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말에 터진 사건입니다. 예. 근데 시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말에 다가올 때 터진 거거든요. 이 정권이 말로 다가왔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이 검찰이나 경찰이 그때만큼 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아닐지가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아서요. 시계열적으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뭐 일말의 기대 혹은 뭐 이렇게 전망 정도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청와대에서는 또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과 각을 세우듯이 뭐 좀 권력기관이라서 어떤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예, 최순실 게이트는 아무튼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김은지 기자를 비롯해서 시사인도 계속 좀 추적을 할 텐데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최순실 씨 얼굴을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이 사진을 찍은 조남진 사진 기자 모시고 취재 과정 또 뒷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 기자, 이게 2014년 저희가 9월 아시안 게임 때 이게 취재한 사진인 거죠? 예, 2014년 9월 24일 날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그 단체전 마장마술 경기였죠. 그 취재에 이제 그 종목에 최순실 씨의 딸인 이제 정아무개 양이 이제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이 정보를 저희가 듣고 이제 말 그대로 그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 취재를 위해서 현장 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날 그 아시안 게임 마장마술 경기가 있었고 이 참가 선수 4명 중에는 독특한 선수가 또 있었죠.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아들이 대표 선수였었고 아주 기량이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때 현장에 또 김승현 회장도 직접 관람을 하셨죠? 그렇죠. 그날 같이 관람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자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정아무개 선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최순실 씨의 딸. 최순실 씨의 딸이면서 또 정윤회 씨의 딸이었고 이날 이 경기 때문에 혹시 당시에 그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정윤회 씨가 관람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이제 그쪽으로 취재를 하게 되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최순실 씨보다는 아무튼 정윤회 씨가 이제 취재 포인트였고 얼굴을 워낙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날도 정윤회 씨는 오지 않았었죠? 그날 경기가 있는 날 아침부터 경기 끝날 때까지 정말 샅샅이 뒤졌습니다. 관중석이나 여기저기 할 거 없이 정말 샅샅이 뒤졌는데 정윤회 씨 사진을 제가 들고 있었습니다. 들고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를 다 뒤졌는데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게 이제 따져보니까 아시안게임이 열린 때는 2014년 9월이고 나중에 좀 밝혀졌지만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가 이혼을 한 게 이제 2014년 5월 4개월 전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경기장에는 최순실 씨만 이제 온 걸로 저희가 이제 추측하는데 최순실 씨가 지금 이제 사진을 보겠지만 이렇게 약간 지금 조남진 기자 카메라를 좀 응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상황이 이 경기가 다 끝나고 시상식이 다 끝났습니다. 시상식까지 끝나고 시상식이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 이 정아무개 선수와 가족들이 이렇게 경기장 그 구석에서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걸로 이렇게 기념사진을 막 찍고 있었고 저는 이 정무 선수 주변에 혹시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팔로잉을 하고 있었는데
뭐 가족 사진 여러 명이 찍고 막 이렇게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그 중에 유독히 어떤 분 한 명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여성분이 저를 향해서 그만 좀 찍으세요. 아, 이분이 이제 이분 최순실 씨가. 그래서 이제 순간을 찍으신 거군요, 찰나를. 충분히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관계자인 줄 알고 이 안에 달고 있는 아이디 카드도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목걸이 승마협회에서 발행한 그 아이디 출입식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개명한 원래 이제 최순실 씨였는데 이름을 이제 최서원으로 바꿨는데 그 바뀐 이름의 아이디 프레스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신원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그 승마협회 관계자가 경기도 다 끝났는데 기자에게 조금 빠져줄 것을 요청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반응이 왔기 때문에 그 밖에 있었던 김승현 회장을 보러 그때 나갔습니다. 이분들도 빨리 사라졌다고도 하는데 사진 찍고 바로 없어졌어요. 이 상황이 끝난 상황에서 끝나자마자 김동선 선수 그 주변에 가서 사진을 다시 찍고 다시 찾아봤더니 없어졌습니다. 바로 사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워낙 그 최순실 씨나 정윤회 씨는 이제 법정 출입하면서 얼굴도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때 2014년 9월만 하더라도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었고 지금 뭐 언론에 좀 오르내리고 있는 최순실 씨 사진도 이제 선글라스 끼고 모자 끼고 뭐 요런 이제 경마장 사진인데요. 저희가 아무튼 이번 참에 저희가 찍었던 사진을 얼굴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아무튼 조남진 기자 통해서 2년 전에 어떻게 저희가 취재했는지 좀 들어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472호에 다양한 이야기를 좀 다루었습니다. 앞서 그 김은지 기자 했죠. 저희가 작년에 정말로 이 최경환 의원의 이 인터넷 불법 성적이 조작된 불법 채용 의혹을 김은지 기자와 주진우 기자가 추적 보도를 아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이제 법정에서 그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법정 폭로를 통해서 그 보도가 팩트였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다시 지면에 담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세월호 특조위가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이제 거의 문을 닫게 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성과를 냈었고 왜 연장이 필요한지를 저희 김현희 기자가 나름대로 또 취재해서 담아봤습니다. 그 사드 해법 릴레이 인터뷰는 남문희 기자가 지금 6번째 최근 북핵과 관련돼서 또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아무튼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은 사드 관련된 부분은 다시 또 전자책을 또 묶어서 좀 발행할 예정이기도 한데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3호, 다음 주에는 또 473호인데요. 저희가 이번 주에도 또 열심히 뛰고 또 심층 취재를 해서 독자 여러분에게 또 역시 생생하고 깊이 있는 뉴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광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일부터 또 6시 퇴근 시간 지나서 6시 이후에 저희 테러의 기원을 찾아서라는 김영미 편집위원이 라이브 방송을 또 합니다. 김영미 편집위원의 라이브 방송은 매주 화요일 6시 이후에, 저녁 6시 이후에 방송될 예정이고요. 김영미 PD의 역시 그 장점인 분쟁 지역과 관련된 또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 들려드릴 거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국제뉴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조명해야 되고 주목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또 이외에도 하나 정도 라이브 방송을 또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퇴근길에 또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좀 저희 시사인 페이스북 시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양질의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